안녕하세요. 솔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결혼하자마자 시댁의 거액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며 매달 돈을 요구하는 시모와 당연하다는 듯 그 말에 동조하는 남편의 태도에 황당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던진 한마디에 시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히게 되면서 결국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마주하게 만들고 통쾌하면서 시원하게 한 방을 날리게 된 이혼 사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결혼 생각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내 짝은 누구일까, 언제 나타날까, 기대감 같은 것도 없었고 결혼에 대한 로망도 없었어요. 누굴 만나서 지지고 볶고 집안 행사 챙기고 돈 나갈 일 만들고, 저는 그런 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돈 말고 다른 행복도 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서 젊을 때 은퇴하고 편하게 놀고 먹으며 자유롭게 사는 삶을 꿈꿨습니다. 이걸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맞아요. 저는 파이어족입니다. 하루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 들어갈 구실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연애도 일부러 잘 안 했습니다. 연애하면 지출이 늘어나는 게 뻔하고 결혼은 더 심하잖아요? 결혼식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이 우습게 깨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깝고 싫었습니다. 막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도 아니니까 굳이 결혼에 대한 미련을 둘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속으로 왜 되물었습니다. 결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즐기면서 혼자 벌어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누리며 사는 게 최고 아닌가? 저는 그게 정말 값진 삶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한 사람을 통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믿었던 기준이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딱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두고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을 때였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모은 것 같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여전히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이때 괜찮던 외로움이 미친 듯이 발동 걸리더군요. 그래서 지인의 도움으로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받은 소개라 살짝 설레기는 했지만 떨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소개팅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설렘이었을 뿐 이성을 만난다는 설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이 나갔어요. 저는 원래 누굴 만나기 전에 기대치부터 낮게 잡는 타입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모는 보통 수준이었어요. 못나지도 그렇다고 잘생기지도 않은 그냥 보통 수준의 흔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남편이랑 이야기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웃기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저도 억지로 맞장구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운명인 것처럼 말이 너무 잘 통했어요. 유머 코드가 잘 맞았고 제가 던지는 말에 남편이 받아치는 템포도 딱 좋았습니다. 말이 잘 통한 동성 친구도 얻기 힘든데 남편은 저와 너무도 잘 맞았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말이 착착 붙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고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불편함 없고 거짓으로 꾸밀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몇 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연애하면서도 크게 흔들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콩깍지 때문에 잘 모른다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서서히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점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이 보여도 이 정도면 귀엽다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크게 고민하고 만남을 망설일 만한 큰 단점도 아니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랄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하면 평생 지루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저한테는 그게 정말 큰 기준이었어요. 저는 대화 뚝뚝 끊기고 재미없는 사람과는 오래 못 가거든요. 특출나게 말주변이 좋지 않아도 유독 말이 잘 통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남편이 제게 딱 그런 존재였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에도 잘 통하는 그런 상대요. 남편과 연애할수록 같이 있으면 삶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이 사람이 있으면 덜 피곤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잘 만났고 연애한 지 1년을 넘어가고 나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 다 나이가 어리지 않아서 그런가 이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건지를 생각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 혼자만 결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다행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남편도 저랑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속으로 결혼에 관한 생각을 다시 했고 그 다음에 남편이 말로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제게 미래 이야기를 슬쩍 던졌을 때 저는 거부감 없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저라면 결혼 얘기만 나와도 머릿속에서 계산기부터 두드렸을 텐데요. 남편을 만나고 결혼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미래는 돈이 아까운 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 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낯설었지만 차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대폭발이었습니다. 뭐? 결혼? 그래, 결혼해. 엄마는 무조건 찬성이야. 아니, 뭐 만나보지도 않고 찬성이래? 만나봐야 아니? 결혼 생각 조금도 없는 너를 바꾼 사람인데 당연히 허락해야지. 너 연애한다고 했을 때도 엄마랑 아빠는 깜짝 놀랐는데 결혼까지 한다고 하면 말 다 했지. 부모님의 반응은 참 놀라웠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남편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고 사진만 보여드렸지 실제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바로 결혼을 찬성하셨습니다. 인사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밥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고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사위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할 때마다 속으로 엄청나게 걱정하셨어요. 말로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존중한다고 하셨지만 말끝은 늘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사랑하는 자식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혹시라도 늙어서 외롭지는 않을까. 남들은 다 가정 꾸리고 사는데 당신들 죽고 없으면 내 자식은 혼자일 텐데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기댈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걱정이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를 걱정하시다가 제가 돌연 연애한다고 하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으셨어요. 저도 이때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구나 생각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좋아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결혼하긴 하는구나 실감도 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결혼하겠다는 큰 결심이 나중에 시댁빚 5억이라는 말로 마무리가 될 줄은요. 아무튼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낸 뒤로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못 박던 제가 스스로 고집을 꺾고 결혼하겠다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저도 덩달아 마음이 들떴어요. 뭔가 내 인생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느낌?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린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부모님께 허락받았다고 말하니 표정이 확 밝아졌고, 부모님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도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흐름 끊지 않고 바로 시댁에 첫인사를 하러 갔어요. 남편은 인사드리러 오기도 전에 합격이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이때 처음으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셔야 할 텐데 혹시라도 반대하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담감으로 가기도 전에 움츠러들었는데 막상 시댁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부모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특별한 것 없이 딱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엄청 살갑게 반겨주신 건 아니었어요. 왜 며느리한테 딸이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시어머니들 있잖아요. 제 시모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냥 차분하고 인자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냉랭하거나 날 세운 느낌은 없었고, 제가 인사를 잘하고 싹싹하게 구니까 예의 바르다면서 좋아하셨어요. 모든 반응이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두 분은 저희 결혼에 관해서 큰 의견이 없으셨어요. 그저 너희들이 좋으면 된 거라고 하셨고, 사람만 괜찮으면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리더군요. 인사 오기 전에 마음 졸였던 게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처럼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양가 허락을 모두 받고 나니 이제부터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날짜 잡고 식장 알아보고 스튜디오며 드레스며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다가오는 결혼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됐어요.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상견례까지 금방 끝났습니다. 양가 분위기도 무난했고 큰 잡음 없이 이제 진짜 결혼만 남은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희는 돈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도 결혼하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저는 원래 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도 돈 나갈 일을 최소화하고 싶어서였고, 돈을 모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타입이라서요. 그러니 결혼 전에 돈 관리 구조를 확실히 정하는 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돈 관리 부분에 관해서 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월급을 어떻게 합칠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각자 용돈은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합의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각자 관리하기. 요즘은 돈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부가 많기도 하고
저희에게는 이제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벌이 자체가 꽤 차이 났어요. 조금도 아니고 몇 배나 차이가 났죠. 저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 때도 있었습니다. 몸은 진짜 갈려나갔지만 그만큼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보람이 있었고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내 자산으로 쌓아가는 재미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작은 상가를 하나 구입한 상태였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아서 불린 돈과 대출받은 돈을 합해서 산 상가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일을 미친 듯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잘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홀로 빚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아등바등 죽어라 번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좋을지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 상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 혼자 판단해서 빚내서 마련한 거였고 그 빚을 갚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괜히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같이 갚아야 하나 라는 부담감이 들까봐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괜히 제가 그런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또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버는 편이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나 혼자 갚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다 이 사실을 말해서 결혼 준비 분위기가 확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으니 나 혼자 열심히 갚고 나중에 다 갚으면 그때 깜짝 선물로 말하기로요. 그 상가는 한때 제 미래를 위한 투자였는데 남편과 결혼할 테니 이제는 저만을 위해 사용할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잘 지낼 거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결혼 준비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저는 정말로 그 믿음 하나로 제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숨긴 그 10억이 나중에 시댁을 발칵 뒤집을 카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마친 저희는 결국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은 기분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숨 돌리는 시간이었고 둘이 웃고 떠들며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때만큼은 결혼이 잘한 선택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양가 부모님 댁도 차례로 찾아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도 드리고 다 같이 밥 먹으며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시댁도 친정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시모도 그때만큼은 별말 없이 웃고 선물도 좋아하시며 받아주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원래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이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나중에 해야겠는데? 당신도 바쁘고 나도 바빠서 시간 못 낼 것 같아. 조금 정리되면 그때 하자.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남편과 합의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잠시 미뤘습니다. 빨리 하면 좋지만 일 때문에 도저히 쉴 수 없었고 중간에 나오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미뤘는데 그게 나중에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됐어요. 그러던 며칠 후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단호했습니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퇴근하고 저 혼자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뭐지 싶긴 했지만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 이런저런 잔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마 결혼 관련해서 뭐 필요한 게 있거나 집안에서 상의할 게 있나 보다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할 생각이었는데 휴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니 우선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시모가 문을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에 앉으니 시모가 준비한 차를 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제가 먼저 무슨 일로 부르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아 하더니 서도 없이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한테 들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면서? 많이 벌 때는 1,000만 원 가까이 번다던데? 네? 아, 네. 항상 그렇게 버는 건 아니고 일을 많이 할 때면 그 정도 벌긴 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듯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통장 하나를 제 앞에 툭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시모가 준 통장을 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고 통장을 열어보니 시모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그때 시모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통장이야. 앞으로 월급 받으면 여기로 매달 300만 원씩 입금해. 네? 300만 원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반사적으로 말이 튀어나왔고 시모는 제 반응이 오히려 우습다는 듯 쳐다보며 뭘 그렇게 놀라냐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깟 3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월 300씩 보내라니. 그것도 자신의 통장으로. 저는 차를 마시다 말고 놀라서 사례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컵을 내려놓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기침을 토해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 박힌 건 딱 하나였습니다. 시모가 생각보다 뻔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맥락 없이 툭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부탁하는 어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만저만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매달 얼마씩 도와줄 수 있냐고 묻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통장 툭 건네면서 당당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 잘 번다고 300만 원이 우스운 줄 아는 태도도 어이없었어요. 300만 원은 돈 아닌가요? 돈만 많이 벌면 뭐 하나요? 돈 모으려고 악착같이 짠순이로 지내는 걸요. 거기다 300만 원은 한 사람이 한 달 일하고 받는 월급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 때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지 보통 때는 그 정도 못 벌어요. 그런데 매달 고정적으로 300만 원을 보내라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시모의 말이 하도 어이없고 기가 차서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멍한 건 딱 몇 초였어요. 그 뒤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숨을 한번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이유도 없이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매달 달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유도 없이 무작정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요. 거기다 매달 1,000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니고 일이 몰려서 많이 할 때 가끔씩 찍히는 금액이지 매달 고정으로 그런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를 보며 물었어요. 대체 매달 300만 원이 왜 필요하시냐고요. 그러자 시모가 숨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은 우리 집이 빚이 조금 있어. 많이는 아니고 한 5억 정도. 5억.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억이 조금인가? 그 말부터가 이미 정상적인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데 너도 우리 가족이잖니. 한 명이라도 더 보태야 빨리 갚을 거 아니야. 남도 아니고 우리 식구가 됐는데 빚도 함께 갚아야지. 우리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안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시댁 빚이면 며느리의 빚도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어이없는 게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에게 5억이나 되는 빚을 같이 갚자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쓴 돈도 아닌데 말이죠. 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편리한 단어였나 싶었습니다. 평소엔 친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서 돈 필요할 땐 가족. 그렇게 쓰는 단어였나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 정면 충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실적인 말로 방향을 틀었어요. 바로 남편이랑 상의해보겠다고요. 이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을 테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3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며느리가 무슨 봉도 아니고 이 정도 선의를 베풀었다면 충분히 할 도리를 다한 것이라 생각했고 시모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바로 제 말을 딱 잘라서 말했어요. 아니 그걸 상의할 게 뭐 있어? 우리 아들은 냅두고 그냥 네가 도와주면 되지. 시모의 말에 저는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 도와달라는 말이 기가 차서요. 그래서 왜 그래야 하냐고. 남편은 이 집안 아들이고 나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라고. 남편이 저보다 더 가족인데 왜 내 월급에서만 드려야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묻자 시모는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밀어붙였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네가 우리 아들보다 더 많이 버니까 그러지. 너는 그 정도 내놔도 힘들지 않을 거 아니니? 그 말이 너무 뻔뻔해서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많이 번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도 되는 건가? 내가 무슨 시댁 ATM 기계도 아니고 뭐 이리 당연하게 생각하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평행선이었고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한 채로 시모에게 지금은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 가족끼리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능력껏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별다른 대꾸 없이 인사드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탑승하고 나서야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을 보내면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끌려가면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진짜 무거웠어요. 화가 나서 무겁다기보다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시모가 내민 통장과 가족이 됐으면 같이 갚아야 한다는 그 뻔뻔한 논리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시모가 이렇게 행동해도 정상적인 남편이 상황을 이해하고 알아서 처신할 거라고요. 시모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도 남편이 선을 그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솔직히 그 믿음 하나로 남편이 있는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시모의 말이 말 같지 않아도 남편이 중간에서 그건 아니라고 해주면 일단 상황은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숨도 제대로 못 고르고 남편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시모가 제 앞에서 자신의 명의 통장을 툭 내밀면서 앞으로 월급 받으면 매달 300만 원씩 입금하라고 했다는 것과
시댁의 빚이 5억이 있고 나도 이 집안의 한 가족이니 같이 갚아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저는 말하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부러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한 건 남편이 아니라 시모고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에는 부탁하는 듯 말했습니다. 시모한테 내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씨알도 안 먹힌다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남편더러 시모에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 쉬면서 엄마가 왜 그러셨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알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제 말을 다 듣던 남편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 게 뭐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알아서 해?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이야기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엄마 말대로 하면 되잖아. 간단한 문제인데? 뭐? 어머님 말씀대로 하라고?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순간 제 귀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말한다는 건 시모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었고 시모의 말에 동의한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하얘지더라고요. 이거 나만 몰랐던 거고 둘은 사전에 이미 합의된 이야기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나더러 시모한테 월 300씩 보내는 게 당연한 거냐고, 그것도 시댁빚을 갚기 위해서 내 월급에서 보내는 게 맞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표정 변화 없이 그게 왜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 당신 돈 잘 벌잖아. 그럼 300만 원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버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매달 1,000만 원씩 안정적으로 버는 사람도 아니고 일이 몰릴 때만 많이 벌고 평균으로 보면 남편보다 250만 원 정도 더 버는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더 버는 정도지 다 책임질 정도로 버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수입을 마치 무한정 샘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논리적으로 따졌어요. 그래, 맞아. 내가 당신보다 더 벌긴 해. 하지만 매달 1,000만 원씩 버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1,0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매번 300만 원씩 드리는 건 괜찮은 거야? 이건 그냥 도와드리는 돈 수준이 아니지. 1,000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니고 당신보다 조금 더 버는 건데 거기서 300만 원 빼면 난 뭐가 남아? 그 돈 떼면 나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따지자 남편은 저를 더 황당하게 할 말을 꺼냈어요. 각자 돈 관리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선 본인은 모르겠고 그냥 저보고 소비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줄였으면 된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말인가요? 제가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 생각도 없을 만큼 돈 아까워하던 사람인데 소비를 줄여서 시댁 빚을 갚으라고요? 저는 참다가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하냐고! 이건 내 빚이 아니고 당신 네 집 빚이잖아. 그럼 나한테 미안해해야지. 어떻게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당연하다는 듯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 그것도 내 월급에서만 돈을 떼어서 달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더 버는 쪽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시댁 빚이기는 하지만 부부니까 그건 서로 이해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안 된다고 오히려 그걸 이해 못하는 게 더 이기적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서운함을 넘어선 공포였어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비정상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그날 저는 결혼을 잘못했다는 걸 처음으로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모랑도 말이 안 통하고 남편마저 시모 편을 드는 걸 보니 저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벽에다 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과 시모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돈을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면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몰았습니다. 이건 저를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시댁에 빚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으면 뭐 어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빚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해해요. 다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떠넘긴 게 잘못이죠. 이건 남편과 시모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갈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마침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 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차가운 위로로 다가오더군요.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니지만 이혼과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한편으로 헤어짐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실망하고 말 수준이 아니었어요. 실망하고 나서 타협점이 있고 그걸 보완해서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데 남편과 시모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무조건 본인들의 말만 따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정리하면 그만이었죠. 이혼이라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절차도 훨씬 단순하고 질질 끌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론을 내리고 보니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결혼한다고 돈은 돈대로 들었고 심지어 결혼이 깨지는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닌 시모랑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억울할 만 하잖아요. 정리할 건 정리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끝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고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어떻게 돌려줄까로 가득 찼어요. 그러던 중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던 제가 숨겨두고 있던 빚 10억. 저는 그걸 열기로 했습니다. 그 빚은 제가 숨긴 게 아니라 저 혼자 감당할 생각이라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비밀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던져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요. 며칠 후 어느 정도 생각 정리를 마친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시모는 생각을 좀 해봤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말하자 시모와 남편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저는 속으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는 천천히 다음 말을 꺼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님하고 남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면 같이 책임져야죠. 제 말에 시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향해서 내 말이 맞지? 내 생각대로 따라온다고 했잖아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만족스럽다는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도 빚이 조금 있거든요. 뭐? 빚? 얼마나? 빚이 있다는 말에 시모랑 남편은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서 눈이 땡그레졌어요. 저는 그런 그들의 표정을 즐기며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가 제게 했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듯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는 아니고 한 10억 정도? 10억이라는 말에 남편과 시모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동공이 흔들렸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어제 시모가 5억을 조금이라고 말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얼떨떨함을 이제 남편과 시모가 그대로 느끼고 있었어요. 둘은 깜짝 놀라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겨우 숨 넘어가는 소리로 뭐 어떻게 하다가 10억이라는 큰 빚이 생겼냐고 물었고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10억이 맞냐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장난 아니고 진심으로 빚이 있고 남편을 만나기 전에 진 빚이고 혼자 갖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슈모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 말하냐고 진작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시모가 제게 한 말을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요? 어머님도 시댁에 5억 빚 있는 거 진작 말씀 안 하셨잖아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남편과 시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할 말을 잃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거나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시모가 그건 원래 시부모님이 알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들어갈 돈도 많아서 같이 갚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털어놓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10억짜리 낡은 상가를 매입한다고 빚이 생긴 거고 저 혼자 책임질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거였는데 어머님과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없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니까 같이 갚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시모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 월급에서 300씩 시댁 빚 갚는 데 보탤 테니 제 빚은 어머님하고 당신이 도와줘. 당신 월급에서 200씩, 어머님 월급에서 100씩 떼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들으나마나 좋다고 하시겠죠? 가족끼리 이기적으로 이런 것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제 계좌거든요. 이리로 매달 보내시면 돼요. 아니다. 제 빚이 더 크니까 더 많이 보태는 게 좋을까요? 그래야 빨리 갚잖아요. 당신 200, 어머님 200 할까요? 뭐라고? 아니, 내 월급이 200이 안 되는데 무슨 200을 못해? 남편과 시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정말 제가 생각하던 딱 그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급하게 손사래를 치면서 당신은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월 300만 원씩 떼도 상관없지만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1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어떻게 갚냐고 난리쳤고 그걸 왜 본인들에게 떠넘기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300만 원 떼는 건 괜찮고 본인들 월급에서는 안 된다고? 더 어이없는 건 시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요. 시댁 빚은 시부모의 빚이지만 10억은 제 빚이니까 이건 부부끼리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고 결혼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시모를 똑바로 보며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라고 말했어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본인들이 숨긴 빚은 괜찮고 제가 숨긴 빚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빚을 같이 갚는 건 괜찮고 내 빚은 같이 갚을 수 없다?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이 부분을 딱딱 짚으며 말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건 왜 내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구냐고. 똑같은 개념인데 왜 나는 되고 둘은 안 되냐고 물으니까 둘은 말문이 막혔는지 명확한 대답을 못하고 답답한 듯 난리만 쳐댔습니다.
시모는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보다가 그래서 10억 주고 산 상가는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냐고 물었고 남편은 물어보나 마나라는 얼굴로 낡은 상가인데 뭐 얼마나 올랐겠냐고 말하더니 그냥 가지고 있어봤자 오르지도 않은 상가 처분하고 그걸로 빚을 갚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상가를 처분하고 시댁빚 5억을 갚은 다음에 나머지는 저 혼자 갚으라고 했어요. 우리 중에서 제일 돈을 잘 버니까 그 정도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을 살짝 흘렸습니다. 진짜 웃겨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아주 여유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둘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고 저는 더 여유롭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시세가 10억보다 훨씬 넘는데요? 그걸 왜 팔아요? 그때 남편이랑 시모의 귀가 쫑긋 서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돈 냄새 맡을 때 나는 그 표정 있잖아요. 방금까지는 큰일 났다는 얼굴이었다가 순식간에 오로 변하는 그 얼굴. 저는 그들이 몰랐던 진실을 아주 천천히 풀어줬습니다. 그 상가를 10억 주고 산 건 그 당시 이야기고 그 후로 땅값이 올랐고 무엇보다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면서 가격이 더 올랐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세는 10억보다 더욱더 많이 오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랑 시모는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눈빛이 바빠졌고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둘은 기분 좋은 듯 웃더니 갑자기 세상 가족 같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비싼 값에 처분해서 그걸로 시댁 빚을 갚으면 되겠다고요.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척 웃다가 이내 웃음을 싹 거두었습니다. 표정이 바뀌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러고는 딱 잘라 말했어요. 싫은데요? 제가 그 건물을 왜 팔아요?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우리 노후에 쓸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안 팔 거예요. 그 말에 둘은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 무슨 소리지? 그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박았습니다. 우린 아직 법적으로 가족도 아니고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이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랑 시모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을 돌아보며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냐고요.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끝을 흐렸고 저는 그 꼴을 보며 웃으면서 한동안 바빠서 미뤘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들에게는 관대하고 내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무슨 가족이냐. 나는 이런 당신들과 평생 가족으로 살 생각이 없다고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번거롭게 정리할 거 없이 여기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둘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가 건물 팔아서 갑자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세아가 뭘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래? 서운했다면 미안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이기적이었네. 진심으로 미안하다. 심지어 시모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요. 제게 빚을 떠넘기지 않고 시부모가 끝까지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는 가족끼리 돕는 거 아니냐고 하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태도일까요? 어이없는 태도 변화에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제 월급에서 300을 뚝 떼라더니 제가 가진 건물이 돈이 된다고 판단되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났다고 답했고 짐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는 말을 남기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이 났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서류로 복잡하게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거였거든요. 깔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 남편이랑 시모는 그 뒤로도 계속 붙잡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많이 아쉬웠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했었지만 헛수고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미 봤습니다. 저 사람들에게서 가족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요. 정말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글쎄요. 지금은 그냥 혼자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